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와 심장, 혈전 용해 치료비를 합쳐서 2천만 원을 보장을 하는데 보험료가 고작 1,990원 밖에 안 합니다. 뇌졸중 혈전 용해 치료비.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50대 남성분이 갑자기 마비 증상과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 그리고 심장혈관까지 좁아진 관상동맥 폐색성 질환이었는데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행받고 심각한 후유장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서 얼마를 받았을까요? 단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수술비나 입원비 등을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죠. 이분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암보장 쪽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암진단비 5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등등. 그런데 뇌와 심장 쪽 보장은 단 두 가지. 뇌졸중 1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1천만 원. 이번에 진단받은 뇌경색증, 이게 어디에 해당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뇌졸중 진단비 1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암보험 준비하느라 뇌, 심장질환 보장은 놓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50대 이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겹친다면 가장 위험한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늘고 이게 고지혈증이고요. 당뇨병으로 인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겠죠. 여기에 고혈압이라는 놈이 혈관을 막 때리기 시작하면 약해진 혈관이 터져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뒤늦게 부족한 보험을 다시 가입하려 해도 이제는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뇌, 심장 2대 질병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입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요령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키우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2대 질병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세 가지 핵심 보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진단을 받으면 나오는 진단비. 두 번째는 수술을 했을 때 나오는 수술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혈전, 피떡이 생겨서 혈관이 막혔을 때 녹여주는 혈전 용해 치료비. 저희 보험인사이트에서는 이걸 진수혈 플랜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50대 남성분이 만약 이 진수혈 플랜으로 제대로 준비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총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진단비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 그리고 스텐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천만 원, 이렇게 총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설계서에 보시면 혈전 용해 치료비 두 가지 항목 보이시나요? 혈전 용해 치료는 말 그대로 피가 굳어서 생기는 피떡, 다른 말로 혈전이라고 하죠. 이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뜻하는데요. 끈적해진 피가 뭉쳐서 혈관을 꽉 막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혈전 용해제라는 약물을 빨리 주사해서 혈관을 빨리 열어줘야 피가 순환을 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와 심장, 혈전 용해 치료비를 합쳐서 2천만 원을 보장을 하는데 보험료가 고작 1,990원 밖에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숨은 항목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혈전 용해 치료비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뇌출혈 혈전 용해 치료비, 그리고 뇌경색 혈전 용해 치료비, 마지막으로 뇌졸중 혈전 용해 치료비.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3번 뇌졸중 혈전 용해 치료비입니다. 이 항목으로 가입을 하셔야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 질환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50대 남성분은 스텐트 시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스텐트 시술로 혈관을 열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좁아지거나 막혀서 재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단비는 1회만 보장되고 종료가 됩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한 번 나오고 끝이에요. 재발하거나 다른 혈관 질환이 발생해도 추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수술비는 어떨까요?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보장이 됩니다. 스텐트 시술을 2번 했다. 그러면 2번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처럼 장기적으로 반복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서는 수술비 보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비도 종류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회성 수술비, 한 번 받고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간 1회 수술비, 1년에 수술을 2번 이상 받아도 한 번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세 번째는 수술할 때마다 보장되는 수술비입니다.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보장이 되는 거죠. 당연히 세 번째 유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설계를 받으실 때 설계사분께 꼭 확인하세요. 이 수술비는 1회만 보장되나요? 아니면 수술할 때마다 보장이 되나요? 수술한 다음 뒤늦게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정리하면 뇌와 심장 보장은 진단비, 수술비, 혈전용의 치료비를 중심으로 설계하시고요. 특히 수술비는 반복 보장되는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단비 가입 요령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땡땡생명에 가입하신 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보험증권에 적혀있던 보장 항목이 뇌출혈 진단비였기 때문인데요. 뇌혈관 관련 진단비의 보장 범위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넓어집니다. 가능하면 가장 폭넓게 보장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다만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뇌졸중 진단비까지만이라도 꼭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해두면 최소한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 주요 질환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맥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처럼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은 단순히 자주 걸리는 병보다 걸렸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 생기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맥은 발생 확률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대형 위험이죠. 물론 개인의 가족력, 기저질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심혈관 전체를 보장받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보험료만 불필요하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2대 질병보험은 언제 가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50세에 가입했을 때와 60세에 가입했을 때의 보험료 차이입니다. 월 보험료가 약 11,000원 정도 증가했지만 핵심은 보장 크기도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50세에는 뇌혈관 심장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으로 더 크게 설계할 수 있었지만 60세가 되면 가입 한도가 절반인 1,0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설계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씩을 추가로 설계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는 더 높아진 구조입니다. 결국 뇌심장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병력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오르고 가입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뇌와 심장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고객이 기관지염 즉 단순 감기로 병원 한번 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젊은 층보다 병원에 가셨던 이력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 많은 기록을 5년, 10년 전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요즘은 건강이음 어플을 통해서 과거 병원 방문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이건 알릴까 말까 고민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신다면 저희 보험 인사이트에 문의를 주세요. 11년 동안의 경험으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5060을 위한 암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암보험도 나이대별로 준비 방법이 다르거든요.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암보험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